안녕하세요. 일단 바리스타 트레이너 최희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매장에서 원두를 받았을 때 아니면은 매장에 운영을 하면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 분쇄 입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자, 분쇄 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인더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과 밀접한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인더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원두가 다음날 매장에서 근무를 이제 출근을 하셨을 때 에스프레소 이제 추출이 정확하게 좋은 맛을 띠게 되는지 에스프레소 이제 테스팅을 하실 건데, 테스팅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그라인더에는 항상 그 전날 및 그 전에 분쇄가 되어 있었던 분쇄 입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10g 정도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라인더 회사마다 머신 특성마다 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0에서 한 20g 정도를 버려주시고 10에서 20g 정도를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잔량을 다 없애주신 다음에 버려주시고 테스트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네가 몇 초에 나올지 어느 정도 추출 시간이 나올지 모르게 되겠는데, 자, 일단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필터 바스켓이 18g 정도가 담기게 되는 일단 필터 바스켓인데, 우리가 똑같이 안에 찌꺼기와 내용물들을 닦아 주어서 도징을 한번 해봐서 그냥 18g을 동일시하게 담을 건데요. 우리가 이때 18g이 제대로 담기게 하려면 항상 균일한 레벨링을 꼭 해주셔야만 이제 매일같이 18g, 한마디로 균일한 양이 담겨야만 균일한 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커피 또한 원두의 1g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영향이 추출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똑같이 조징을 통하여 추출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그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레벨링을 쭉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탬핑을 수평을 이용을 해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와 귀 그리고 목을 털어주시고 장착을 해주신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8g을 담았지만 우리가 30ml를 받아볼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내려주시고 가장 긴 인선이 30ml 선이기 때문에 동일시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많은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양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30ml를 추출하는 동안 여기에 머신에서 추출 시간이 15초가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내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된 건데요. 우리가 원두의 양은 18g을 썼지만 15초 만에 나왔다. 분쇄 입자가 굵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원두 분쇄 입자들이 굉장히 물을 먹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이 출입구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바 시스템의 매장이시라면은 추출 분쇄 입자를 계속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수정을 해주셔야만 균일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15초, 거의 15초 만에 나오는데 이 원두에서는 어떠한 맛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농도가 연하고 지금 신맛에 가까운, 우리가 전체적인 다양한 복합적인 맛이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맛인 지금 신맛이 부각이 되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분쇄 입자를 조금 더 성분을 더 뽑아주기 위해서 얇게 바꿔줘야만 이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쇄 입자를 지금은 얇게 2칸 정도를 옮기셔서 우리가 추출을 다시 해볼 건데,
그라인더에 따라서 얇아지고 굵어지고의 입도 방향 차이는 전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라인더에 맞게끔 분쇄 입자를 얇게, 그 분쇄 입자가 이쪽이 얇다면 이쪽이 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토출까지 비워주시고 찌꺼기들을 다 분쇄 입자들을 노출을 해주시고 전체 양이 다 없어지도록 먼저 빼내어 주실 건데요. 이만큼의 원두 양을 분쇄 입자를 안 빼주시게 되면은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전 분쇄 입자에서의 분쇄된 입자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똑같은 양을 담고 똑같이 해봐도 분쇄 입자가 바뀌지가 않아서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빼주신 상태, 보통 한 20g 정도를 빼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상태에서 다시 원두가 나오는 시점부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하게 받아주시고, 아직 레벨링이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원두의 양을 똑같이 맞추지 못한다 하실 때는 뭐 미세 저울이나 또는 그냥 저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18g이 담겼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똑같이 이제 다시 한번 레벨링을 쭉 해주시고 동일하게 18g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때 이번에는 추출 시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해주시고 똑같이 30ml를 봤는데 굉장히 아까보다 얇은 입자가 추출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30ml를 봤는데 21초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는 15초였나요? 15초. 지금은 21초라는 시간이 추출이 되게 되는데, 이 추출되는 시간이 어떤 걸로 통제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고 그라인더, 분쇄 입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맞춰 놓는다고 해서 같은 원두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두의 상태에 따라서 매번 바뀌기 때문에 분쇄 입자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원두에서는 가장 적절한 추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뭐 30ml에 뭐 25초 뭐 그런 추출 같은 경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생두부터 원두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추출되는 양과 뭐 추출 시간 그리고 사용되는 원두량이 그 콩의 개성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 소고기를 먹을 건지에 따라서 다 다른 조리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에서도 한 가지의 조리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커피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꼭 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출 입자에 따른 뭐 에스프레소를 확인을 해봤는데, 반대로 에스프레소가 더 얇은 입자에 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추출이 어떻게 될 건지, 똑같이 분쇄 입자를 바꾸었으니까 이제 입자를 일부러 강제적으로 지금 얇게 바꿔 보았습니다. 얇게 바꿔 주신 상태에서 남은 원두 가루를 다 버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분쇄 입자가 얇아지면 추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맛적으로 봤을 때는 농도는 진해질 수 있으나 커피가 쓴맛이 지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양을 줄여서 추출 시간을 더 얇게 계속 바꾸게 되면 좋지가 못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분쇄 입자가 얇아지면서 더욱 천천히 갈리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레벨링을
균일하게 펼쳐줌으로써 탬핑을 해주시고, 우리가 탬핑은 우리가 추출되는 시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뉴테이션 탬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커피 파우더의 뭐 입도를 뭐 더 얇게, 뭐 입자 간격을 더 팽팽하게 맞춰주실 때는 약간 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또 하나의 변수의 추가로 거의 좋지 못한 추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탬핑을 한 번만 해주시고 버튼을 눌러서 에스프레소를 받아보시게 되는데, 아까와 확연하게 전혀 다른 추출이 됨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분쇄 입자가 얇아지면서 진흙과 같이 굉장히 얇은 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의 통과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두 안에 있는 고용 성분을 더욱 많이 뽑게 되는 방식으로서 콩의 개성에 따라서 추출법은 다양하게 바뀌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보시면은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얇은 추출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은 30ml 선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30ml 선을 받는 동안 추출되는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긴 시간이지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30ml 선이 도달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1분가량이 지나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30ml 선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추출이 되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원두의 양을 계속 균일하게 담아야 됩니다. 그라인더 분쇄 입자를 조절을 하지 않으셨는데 많은 양의 원두를 담았다. 그러면 또 추출 시간이 느려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균일한 양을 담는다는 조건 하에 분쇄 입자가 매번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매장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바꾸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30ml 선이 추출이 되었지만 아까 우리가 보셨던 에스프레소 추출과 전혀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 굉장히 긴 시간대를 가진 커피 추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도는 굉장히 진할 수 있으나 엄청나게 쓴 맛이 지금 가루약이 막 입에 끼어 있는 거 상태처럼 굉장히 진하게 오게 되는데, 이러한 에스프레소에서는 좋지 못한 쓴맛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 시간을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분쇄 입자를 굵게 바꿔주시는 게 더욱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원래 가장 맛이 좋았었던 분쇄 입자로 옮겨지게 될 건데요. 우리가 매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쇄 입자가 바뀌는 경우는 이 커피 파우더의 수분 함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물의 통과 시간에 변형을 주어서 분쇄 입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추출 시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맛이 다시 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추출 속도가 빠르다, 그럼 분쇄 입자를 얇게, 반대로 추출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온다, 그러면 분쇄 입자를 굵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지금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두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스 정도, 한마디로 디게싱 상태에 따라서 원두의 추출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에스프레소의 크레마의 양이 무조건 뭐 많이 나와야 뭐 신선한 커피다. 예, 신선한 커피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크레마가 이렇게 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게 정말로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일까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크레마는 가스의 성분으로서 맛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마우스필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쓴맛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크레마 층은 장점도 있지만 맛적으로 봤을 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보셨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평균 9바의 힘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두 조직 안에 있는 가스들이 위로 날아가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수용성 물질에 같이 섞여 나오면서 층을 이루어 우리가 가스층이 따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원두의 숙성이, 이 원두 상태에서 한마디로 디게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태의 원두를 한번 추출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담겨있는 원두는 약 한 10일 정도 우리가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의 원두인데요. 이때 우리가 똑같이 장착을 해주어서
똑같이 이제 레벨링을 해주시고 댐핑을 해서 똑같이 같은 조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30ml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잔을 내려주시고, 이때 우리가 가장 이 지금 상태에 아까 맛있는 테스트를 해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추출은 30ml에 27초의 추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놓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로 가스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로스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똑같은 원두를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원두와 한마디로 숙성이 진행된 원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셨을 때처럼 한쪽은 굉장히 기름기가 없고 한쪽은 숙성이 되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원두 안에 지질 성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우리가 그런 지방질 성분들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기름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은 로스팅 배전도와 똑같은 콩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지금 로스팅이 3일밖에 지금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보통 매장에서 원두를 납품을 받으실 때 추출을 하는데 크레마층이 굉장히 많다고 좋아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숙성이 지나야지만 이 콩이 한마디로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연의 맛을 잘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추출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쇄 입자를 그대로 픽스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두를 지금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빼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원두로 바꿔주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도 최대한 빼주시고 입니다. 그 다음에 원두를 우리가 자, 일단 아까 추출된 우리가 분쇄 커피 한마디로 에스프레소에서는 크레마층이 굉장히 적절하고 에센스가 굉장히 밀도 자체가 정확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끈끈하고 맛적으로도 가장 좋은 상태를 지금 추출을 하였는데요. 똑같은 원두지만 우리가 로스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원두는 어떻게 추출이 되고 30ml를 바꿨을 때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영상의 편집 기술로 뭔가를 조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똑같이 설명드리는 것처럼 한번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미리 아까 전에 있었던 원두들을 다 빼내주지 못한 부분들을 갈아주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약 30 우리가 지금 안에 30g 정도를 지금 분쇄를 해서 다 빼내어 줄 건데요. 그래서 토출구까지 완벽하게 지금 분쇄 입자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갈려있던 분쇄된 커피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 똑같이 이제 도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원두를 레벨링을 해서 우리가 18g을 담아 주시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꼭 저울을 이용을 하세요. 레벨링에 대한 아직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저울을 사용하셔서 이제 장착을 하고 추출 버튼을 눌러서 잔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입자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추출됨이 좀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일단 보셨을 때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스가 굉장히 원두 안에 가득 차서 성분을 뽑기 위한 물들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출되는 에스프레소의 지금 물 줄기도 한마디로 추출되는 줄기도 굉장히 다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추출을 30ml 선에서 종료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셨을 때처럼 크레마의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까 동일시한 크렘 에스프레소 추출과의 비교를 했을 때 크레마의 층이 굉장히 다름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보셨을 때 지금 크레마의 양이 왼쪽 우리가 보셨을 때 가스가 로스팅이 얼마 되지 않는 커피에서 굉장히 많은 가스들이 추출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은 점이 가스의 쓴맛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추출 자체는 성분을 적게 뽑힌 과소 추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을 침투시켜서 원두 안에 있는 입자에 성분, 고형 성분을 빼주어야 하는데 안에 있는 CO2 가스들이 물을 밀어냄으로써 우리가 같은 동시간대 추출이라 한들 우리가 추출 시간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넣어봤었던 로스팅이 된 지 얼마 안 된 커피에서는 우리가 보셨을 때처럼 똑같은 분쇄 입자에 똑같은 그람 수지만 추출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또 온도, 습도가 또 달라짐으로써 물을 먹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쇄 입자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장에서 운영을 하실 때 뭐 로스팅 업체에서 받는 원두가 바뀜이 아니라 우리가 숙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추출 시간이 매번 변경이 되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라인더의 분쇄 입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라인더에 굉장히 찌꺼기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게 좋지 못한 성분들이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그라인더 청소도 잘 숙지를 하시고 못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청소를 해주셔서 좋은 매장을 운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일단 바리스타 트레이너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